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 반려동물 외과 간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하는 게 이제 5주차죠. 그래서 원래는 그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을 원래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반려동물 외과 간호하는 월요일이 10월 첫째 주랑 둘째 주에 월요일이 다 대체 공휴일이어서 어차피 그 대면 수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중간고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중간고사 이후로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려동물 외과학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이후에 대면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하게 되고, 대면 수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뭐 실습 같은 내용도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실습은, 지금 이제 그 방사선이랑 그리고 마취 같은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기계 소개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개략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큰 동물병원에 실습을 갔다 와서 사진 어떻게 찍는지, 마취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월하게 조금 이해하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영상진단학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진단학 수업만 해도 사실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굉장히 양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짧게 그 외과에 같이 넣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되게 많은 양인데 조금 축약해서 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진도도 빨리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조금 중간중간에 계속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조금 저 스스로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고, 영상 진단학 슬라이드는 한 20개 정도 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방사선 찍는 거 관련된 거,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어떤 거 했는지, 그런 것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 영상 진단학 어떤 내용 배웠는지 쭉 리뷰를 이제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영상 진단하기 그냥 엑스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같이 영상으로 진단하는 모든 거를 다 일컫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촬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만 이거를 갖다 해석하고 이게 무슨 병이다 라고 진단하는 거는 수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엑스레이 이제 촬영할 때 방사선 안전이 어떤지, 촬영 범위, 노출 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다 보니까 보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된다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마 엑스레이 촬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엑스레이는 워낙 기본이니까 모든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다 보니까,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복부랑 흉부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뭐 어깨, 그 다음 엉덩이 쪽 관절 검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두부는 이제 머리 쪽이에요. 머리라든지 척추라든지 엑스레이로 저기를 하는데, 사실 머리나 척추 쪽은 엑스레이보다는 MRI를 찍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돈이 많은 보호자가 아닌 이상은 처음부터 MRI를 찍어봅시다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엑스레이로 대충 찍어보고 MRI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제 MRI를 찍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영제를 넣어서 하는 조영검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초음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보통은 보는 거나 노출 조건 조절하는 거나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서 이제 보면서 진단하는 대부분 이제 수의사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보정해주고 그 털 잘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채취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현미경에서 보고 시료 만들고 그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CT라든지 MRI가 병원에 요새 많이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특히 CT.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촬영하는 기법 같은 거는 조금 저희가 배우는 수준보다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기본적인 것만 배운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새 대형화 추세 발맞춰서 이런 장비들 많다 그랬고, 이런 것들 전문화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다루는 것들도 배우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영상 진단 전문 테크니션이에요. 영상 전문 테크니션 이분인데, 거기 가면 영상 전문 테크니션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병원 하나에. 이분들이 지금 보면 CT 찍고 있죠. CT도 찍고, 큰 말이나 소도 찍고, 그리고 강아지 큰 게 이제 마취해서 찍기도 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다.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 한국도 이런 테크니션이 전문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진단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쪽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필름으로 일일이 다 찍어서 여기 불 나오는 판에다 놓고 봤지만, 요새는 다 디지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디지털로 돼서 그냥 사진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바로 디지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뭐 조금 변형시킨다든지 확대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 옛날에는 그래서 필름을 일일이 다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확대 같은 건 여기서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고, 만약에 촬영이 잘못됐거나 현상이 잘못됐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노출 조건 조절하는 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가능해졌고, 필름도 결국은 이제 이것처럼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제한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찍어서 제일 좋은 사진만 골라낼 수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 튜브 안에 음극에서 양극으로 강하게 전자를 때리는데, 이게 때리면서 엑스레이 빔이 만들어져서 아래쪽으로 대각선,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퍼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출 조건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출 조건은 보통 노출 조건이라 그러면 KVP랑 마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콜리메이터, 시준기라 그랬죠. 콜리메이터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사진이 퍼지지 않도록 그 강아지의 사이즈에 맞게 이 콜리메이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KVP랑 마스 같은 경우는 요새 병원에서 몇 킬로 강아지 뭐 흉부를 찍으면 마스는 얼마, KVP는 얼마 다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크게 전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 미세적으로 이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질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콜리메이터 시중기라 그랬죠. 요 위쪽에 달려 있어요. 보시면 모든 엑스레이가 요게 시중기예요. 이 콜리메이터 다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건 뭘까요? 요게 마스랑 KVP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보통 조절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생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그냥 손으로 클릭하면은 다 조절이 돼요. 마스랑 KVP가. 이게 마스고 이게 KVP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로 된 거는, 디지털로 된 거는 그냥 손으로 그냥 클릭하면은 다 조절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콜리메이터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아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요거를 돌려서 조절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셔서 알겠지만 얘가 자꾸 꺼져요. 꺼지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면서, 이걸 막 머리로 누르기도 하죠. 눌러주면서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관역처럼, 이렇게 그 총에 있는 관역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찍고자 하는 어떤 물체, 어떤 부위의 상에 딱 맞게 시중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개는 크게, 작은 개는 작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걸 작게 맞췄더니 사진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지만, 손이 이렇게 작은데 이거를 범위를 크게 했더니 어떻죠? 여기는 지금 살까지 지금 잘 나왔죠. 손가락 모양이 잘 나오고 뼈도 잘 나오고, 물론 엑스레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를 보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요거는 뭐 뼈는 잘 나오긴 했는데 끝부분은 요거보다 좀 희미하게 나왔고 요런 살이나 연부 조직 같은 부분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사진이 아니다. 손이 요만하면 제일 좋은 거는 시중기를 그 상을 콜리메이터를 요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찍으려는 부위에 이 콜리메이터를 가장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고, KVP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를 쏜다고 말씀드렸죠. 쏠 때 쏘는 이 광선의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지 요거는 튜브의 전압으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KVP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광선의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광선이 커질수록 엑스레이는 투과하는 그런 광선이잖아요. 투과가 잘 돼요. 부딪히지 않고 투과가 잘 되면 어때요? 다 투과돼 버리니까 까맣게 나와 버리죠. 전부 다 까맣게 나오면 우리가 대비도라고 말씀드렸죠. 대비도는 우리가 장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인데, 수치는 아니고 어떤 측정 단위인데, 그래서 다 까맣게 나와버리면 대비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까맣게 나오고, 대비도가 줄었으니까 장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대비도가 높을수록 장기는 잘 구분되고, 대비도가 낮을수록 장기끼리 대비가 잘 안 되면서 이제 그 장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VP가 상승하면 까맣게 나오고 장기 구분은 더 안 된다. 그래서 KVP는 대비도랑 밀도에 영향을 주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비도는 보려고 하는 장기라든지 뼈가 얼마나 잘 구분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는 이게 대비도가 낮은 거죠. 배 안쪽에 있는 장기가 지금 구분이 한 개도 안 돼요. 근데 대비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장기 구분이 잘 되죠. 이거는 심지어 뼈랑 안에 장기 구분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대비도가 굉장히 낮은데, 얘는 대비도가 되게 높죠. 대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쪽에 있는 뭐 간, 위, 신장, 장기가 잘 구분이 된다. 그래서 왼쪽은 지금 KVP가 낮은 거, 오른쪽은 KVP가 높은 거, 요것도 마찬가지고, KVP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수록 더 까맣게 나오죠. 그리고 장기도 잘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KVP가 조금씩 낮을수록 장기 구분은 조금 더 잘 돼요. 그런데 너무 낮으면은 다 하얗게 나와 버리죠. 그래서 KVP가 적정한 수준으로 한 요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좋다. 요정도 되면 너무 하얗게 나와버리고, 요정도 되면 너무 까맣게 나와버리고, 너무 까맣게 나와버리면 장기 구분도 잘 안되고, 적정한 거는 한 요정도 수준이 되겠다. 마스는 엑스레이의 광선량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광선의 양도 중요하지만 마스는 뭐라 그랬죠? 요게 광선의 양이라 그러면 미리암페어가 얘랑 S가 시간이라 그랬죠. 얘랑 시간이랑 곱한 게 마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MA, 이 광선의 양으로 얼마나 오래 쐈느냐가 마스가 되는 거예요. 오래 쏘면 오래 쏠수록 마스도 증가하죠. 당연히 광선을 오랫동안 쏘면은 전체 광선량이 많아지겠죠. 광선이 아무리 많아도 아주 잠깐 동안만 쏘면은 마스는 줄어들겠죠. 전체적인 광선량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를 구할 때는 미리암페어에다가 시간, 초 단위를 곱해서, 그래서 100mAh를 0.1초 쏘았으면 마스는 10마스가 되는 거죠. 기계는 최대한 MA를 이제 높여서 세팅을 하고 S를 낮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를 내가 한 300 정도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MA는 높이고 S는 낮춰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찍는 시간 자체를 조금씩 줄여야지 움직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기계는 기본적으로 MA는 높이고 S는 낮춰서 마스를 원하는 마스를 이제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움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타임을 줄이는 방법으로, 만약에 노출 시간이 막 10초, 20초 되면 동물이 10초, 20초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찍고 있는 도중에 움직임이 생겨버리죠. 짧은 시간 동안에 팍 찍을 수 있도록 얘를 낮추고, 하지만 얘를 낮춘 단계에서 원하는 마스를 얻으려면 얘를 높여야겠죠. 그래서 MA를 높이고 마스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마스가 너무나 KVP가 높으면은 까맣게 나온다 그랬죠. 마스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으면은 너무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마스가 너무 낮으면은 광선량 자체가 적으니까 투과가 안 돼서 너무 하얗게 나오고, 마스가 너무 높으면은 광선의 양 자체가 되게 많은 거니까 다 통과해 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까맣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마스가 너무 낮아요, 요거는 마스가 너무 높아요. 보면 너무 하얗죠, 구분이 안 되고. 얘는 너무 까맣죠, 뼈 같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정도로 딱 적정한 마스로 하니까 여기서 구분이 되지 않았던 그 관절이 여기서 구분이 되고, 뼈가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잘 구분이 안 되던 것이 마찬가지로 뼈가 적정한 까만색으로 나오면서 그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연부 조직도 여기서는 아예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연부 조직이 약간 보이죠. 이게 적절한 마스라고 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병원별 KVP나 마스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서는 이걸 해놨는데, 작은 병원은 이 기준이 없이 그냥 너무 까만데? 하고 낮추고 높이고 했는데 마스를 안 움직이고 KVP만 움직였어요. 여기는 사실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복부장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찍으려면 마스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KVP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KVP만 조절해 가면서 하긴 했는데, 사진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되게 질 좋은 사진은 아니었어요 사실. 기계는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요새 대부분의 병원은 다 KVP 마스 기준이 있다. 그래서 뭐 8kg짜리 비글이 와서 복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사진상에서 8kg니까 요 정도 되겠죠. 8kg짜리 비글, 앱도멘이 이게 복부예요. 복부를 이제 찍는다. 이건 지금 미국 병원이라서 그런 거고, 8kg짜리 복부. 자, KVP는 80, 마스는 4.0으로 조절하면 되겠죠. 미국은 스몰 애니멀이라 돼서 지금 반려동물 개고양이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큰 동물도 찍고 햄스터도 찍고 파충류도 찍고 별걸 다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별로 KVP랑 마스 기준도 다 정해져 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레이 이제 실질적인 촬영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뭐가 까맣고 뭐가 하얀지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너무 하얗게 나왔는데 너무 까맣게 나왔는데 다시 찍어야겠다 정도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흑백이죠. 그래서 뭐가 더 하얗고 뭐가 더 까만지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가스가 제일 까맣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가 까맣죠? 요게 지금 다 가스예요. 폐도 가스고 밖에도 가스고 다 가스가 까맣고, 그 다음에 까만 부분은 지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이제 지방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복부에 이제 군데군데 지방이 껴있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살보다는 이 지방이 조금 더 까맣게 나와요. 그 다음이 연부 조직이라 그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기, 뭐 어떤 위, 그 다음에 그냥 근육 같은 부분도 다 연부 조직이에요. 그런 연부 조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미네랄. 미네랄은 뭐죠? 그리고 연부 조직은 뭐랑 까만 정도가 비슷하다 그랬죠? 물. 지금 얘가 방광이거든요. 방광에 차 있는 게 뭘까요? 방광에 이제 물 차 있죠. 그래서 물이랑 그냥 일반 연부 조직이랑 거의 까만 그 색깔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폐는 공기가 차 있으니까 까만데 여기가 연부 조직처럼 한 요 정도 밝기로, 한 신장 정도 밝기로 하얗게 나왔다. 그럼 우리가 뭐를 추측할 수 있어요? 폐에 연부 조직이 있네. 폐에 연부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폐에 물이 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폐에 그런 하얀 연부 조직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암이죠. 암. 폐암 같은 게 있으면은 폐에 가스가 있는 게 아니고 종양이 자라면서 연부 조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물이 차 있으면 그거 우리가 폐수종이라고 불러요. 물이 차 있거나 연부 조직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얀 건 뭐랬죠? 미네랄. 미네랄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뼈예요. 뼈랑 치아, 요런 부분은 요 정도의 하얗게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쇠가 가장 하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에 뭐 이물질 같은 게 있다든지 강아지가 뭐를 잘못 먹어서 동전 먹었다 그러면 새하얗게 나와요. 뼈보다 하얗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왜 이렇게 하얘요? 지금 위, 장 다 하얗죠? 얘 왜 이렇게 하얗까요? 이 조영제가 하얗게 나와요. 조영제 안에 일단 약간 금속 성분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조영제도 하얗게 나온다. 쇠라든지 조영제는 새하얗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까만 거부터 아주 하얀 거까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좋고, 아주 까만 거를 우리가 까마면 까만수록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탔다라 그래요. 너무 탔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어로는 루슨트라 부르고, 하얗다 그러는 거를 너무 하얀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방사선 용어로는 오펙하다 그래요. 오펙하다, 루센트하다. 루센트란 말은 좀 안 쓰는데 오펙하다는 말은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엑스레이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직각이 되는 두상을 촬영한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반드시 두 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부위를 중앙에 놓고 촬영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손 찍은 거 보여드렸죠. 콜리메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딱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 정자세로 촬영한다. 자, 일단은 보정을 하는 이유도 이 이유겠죠. 엑스레이 찍겠다고 강아지 앉혀놨는데 강아지가 위에서 막 좌우로 춤을 추면은 그거 촬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이면 노출 조건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보고, 야, 이거 사진 누가 찍었어? 테크니션 선생님 이거 다시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 노출 조건이 조절이 잘 안 돼서 하얀 거나 까만 게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디지털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일일이 현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찍고 나서 찍고 바로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거 너무 하얀데 까만데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다시 찍으셔야 됩니다. 자세도 이상한데 다시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고 나서 수의사한테 사진을 줄 때는 정말 좋은 퀄러티의 사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테크니션 선생님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방사선 쪽으로 전문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리스트 테크니션들은 일반 테크니션들이랑 달라요. 그래서 진짜 잘 찍어요. 진짜 잘 찍고, 진짜 마취 시켜놓고 진짜 좋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1시간 내내 찍어요. 그건 좀 오바죠. 그래서 정말 딱 수의사가 보고 바로 그냥 진단에 아무 문제가 없게 잘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잘 찍어줘야 되고, 이런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일을 한 몇천 시간 해야 돼요. 6천에서 한 8천 시간 정도는, 이거는 뭐 과마다 다르지만 계속 이 방사선 쪽으로 일을 한 사람만 이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또 부여가 됩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되면은 돈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달라져요. 스페셜리스트가 말 그대로 전문가죠.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Veterinary Technician Specialist VTS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수의 테크니션 전문가예요. 그냥 테크니션이 아니고 전문 테크니션이에요. 전문 테크니션. 우리나라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의사보다 더 잘합니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테크니션 분야가 조금 내년에 동물보건사 생기고 전문화되면은 이런 전문 테크니션이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쪽에서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꽤 높은 게, 일단은 CT나 MRI 찍고 이런 것들을 일반 수의사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몰라요. 저도 CT 어떻게 찍는지 잘 몰라요. MRI도 잘 모르고. 그래서 큰 병원에 있는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가 생길 수 있고 큰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수의사들도 작은 병원에서는 CT라든지 MRI를 다뤄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 가야지. 수의사들 한 3명, 4명 정도 있으면, 사실 그 정도면 작은 병원도 아닌데, 그 정도 되는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동네 병원 같은 데는 CT나 MRI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의사들도 만져볼 기회가 흔치 않고, 수의사들도 대학에서 CT, MRI 많이 배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비싼 기계를 누가 막 조작해보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조작하면 뒤에서 한번 보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큰 병원에서 이런 거 배우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차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방사선 그리고 CT 요 두 개는 저기가 나와요.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사선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라든지 CT 같은 거 찍을 때는 차폐에 주의하셔야 되고. 자,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직각이 되는 두 개 사진이 필요하다. 이 두 개는 보통 뭐 찍는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누운 거, 왼쪽으로 누운 거. 자, 근데 이거 여러분 하얀 거 뭐예요, 이거? 하얀 거? 이거 뭔 거 같아요? 이게 뭘까요? 보면은 되게 하얗죠? 뼈보다 하얗죠? 뼈보다 하얘니까 이거는 쇠나 아니면 금속 종류겠죠? 이게 내장칩이에요. 내장칩. 내장칩을 보통 강아지 등 쪽 딱 여기다가 쏩니다. 길쭉하게 안 나오고 일자로 보이는 거는 그냥 살이 이렇게 좀 밀리거나 겹치면서 옆에서 보이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수의사가 옆에서 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옆에서 안 쏘는데 되게 옆에서 쏘기가 힘든데, 예, 뭐 이거는 뭐 수의사마다 다르니까 잘 모르겠고, 여기 내장칩이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을 때 이거 뭐 하얀 거 뭐 걸려 있는데 잘못 찍었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장칩은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두 장 찍는 거는 반드시 오른쪽 옆으로 누운 거랑 배를 까디짓고 찍는 거 두 개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부나 흉부를 찍어달라, 아니면 팔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두 장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복부 좀 찍어주세요, 흉부 좀 찍어주세요 하면은 데리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KVP랑 마스를 체중에 맞게 조정을 하고 사이즈에 맞게 콜리메이터 조정하고, 콜리메이터 조정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촬영을 하죠. 자, 촬영을 이제 딱 하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두 장을 찍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누운 거 먼저 보통 찍고 위로 까디집은 거 먼저 찍고, 뭘 먼저 찍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얘부터 찍습니다. 오른쪽 누운 거부터. 왜냐면 얘는 좀 수월하거든요, 찍기가. 강아지 얘부터 찍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얘부터 원래 이제 찍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한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오른쪽으로 누웠으니까 여기다가 오른쪽이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R 표시를 해줍니다. right라는 거예요. 얘 오른쪽으로 누워서 찍은 거예요. 왜냐면 왼쪽으로 누워서 찍은 거랑 오른쪽으로 누워서 찍은 거랑 생긴 게 비슷하게 나와요, 나중에 찍고 보면. 그래서 반드시 R인지 L인지 표시를 해줘야 되고. 자, 까디 집은 건 어떨까요? 까디 집은 건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서 나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는 오른쪽이죠. 근데 까디 집어서 찍었을 때는 여러분의 오른쪽이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왼쪽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게 내가 너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사진을 보고 심장이 왼쪽으로 향해 있어요, 항상. 그러면은 심장이 향하는 쪽을 갖다가 왼쪽이라고 하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찍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는데, 어떤 애들은 심장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심장이. 그런 애들은 헷갈리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까디 집었을 때 머리가 어느 쪽으로 향했을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장이 나온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누운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그랬죠? 우측, 오른쪽이니까 우측, 횡와, 누워있으니까 횡와. 횡이 가로횡, 와가 누울와. 가로로 누워있다, 우측에 가로로 누워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측 횡와라고 부른다고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뭐랬죠? 레터럴. 이 자세를 레터럴이라 그래요. 레터럴이라 그래서 레터럴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거든요. 우측 레터럴, 아니면 우측이 라이트이죠. 라이트 레터럴,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진은 까디 집는 걸 갖다 뭐라 그랬댔죠? VD라 그랬댔죠. VD. 그 다음에 반대로 엎드려서 위에서 찍는 건 뭐죠? 이건 DV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흉부 찍어달라 그러면은 라이트 레터럴, 우측 횡하랑 VD 두 장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호흡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그런 경우에는
DV로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장 찍고 직각이 되는 두 장을 촬영을 했을 때 여기서 보듯이 여기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자두씨 먹었어요. 자두씨 치고는 좀 큰 것 같기도 한데 자두씨 어쨌든 C를 지금 먹은 것 같아요. C 먹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응급이에요. 응급. 보통 수술 많이 합니다. 이게 변으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두씨가 지금 딱 봤을 때 자두씨다.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R자 있죠? 지금 여기가 오른쪽 횡화로 누웠다는 거예요. 자두씨다. 자두씨가 있네 정도를 알 수 있죠. 배 이쪽에서. 근데 까디 짚고 찍으니까 자두씨가 좌측에 있는지, 지금 얘가 좌측인데 우측에 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자두씨가 지금 좌측에 있네요. 그죠? 좌측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우측이 이제 좌측이에요. 수술을 여기로 접근해서 수술을 해서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 초음파를 봐야겠다 그러면 얘를 이제 눌러서 보는 거죠. 배를 까디집은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니까. 그래서 얘만 봤을 때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얘랑 직각이 될 수 있는 다른 한 상을 촬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orthogonal view라 그래요. orthogonal이 요런 이 직각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직각으로 이제 정저기로 찍는다는 건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원래 이제 두 장을 찍는 게 원칙이다.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힌 거를 라이트 레터럴 우측 횡화라고 한다고 했죠. 자, 지금 강아지가 오른쪽 옆구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측 횡화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워 있고 엑스레이 광선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심장이나 배나 이런 거 옆에서 본 거, 지금 척추 보면 옆에서 본 거인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척추가 이런 식으로 서 있으니까. 자, 그리고 보통 우측 횡화, 좌측 횡화 같이 찍어요. 오른쪽으로 한 거랑 왼쪽으로 누운 거랑 그냥 한 장씩 더 찍어요. 특히 복부는 그렇게 안 찍는데 흉부는 그렇게 찍는 게 원칙이에요. 솔직히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이렇게 안 찍었는데 우측만 찍었는데 원래는 좌측도 보는 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측에서 안 보이던 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좌측에 보면 무슨 종양 같은 거 하나 있죠. 이런 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측, 좌측을 같이 찍는다. 자, 그 다음에 까디집어 누우면은 VD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광선이 떨어지는 거죠. 배 쪽으로 광선을 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진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VD 뷰가. 자, 만약에 애기가 얘는 심장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뒤집었을 때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얘가 헐떡이는 애다, 심장이 문제가 있다, 임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복수가 차 있는 애들은 VD가 아니고 DV로 찍는다. VD는 까디집어서 찍고 DV는 엎드려서 찍는다. 얘가 DV 뷰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엎드린 채로 찍는다고 보시면 되죠. 사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실 DV로 찍은 거랑 VD로 찍은 거랑 보시면 사진이 생긴 게 다르죠. 이게 횡격막인데 이때는 횡격막이 산이 3개고 이때는 횡격막이 산이 하나예요. 그래서 위에서 찍은 건지 아래에서 찍은 건지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요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사진만 잘 찍으면 된다. 그리고 DV로 찍을 때는 좌우가 바뀌어요. 좌우가 바뀌는데 지금 VD로 찍었을 때는 여기가 왼쪽이라면 DV로 찍었을 때는 여러분의 왼쪽이 왼쪽이에요. 여러분의 왼쪽이 왼쪽인데, 근데 여긴 오른쪽으로 표시해놨네. 이건 왜 그러냐면 사진을 보기 편하라고 또 이 사람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에 딱 뒤집기 전에 처음에 딱 찍혔을 때는 여러분의 오른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R이고 L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의사가 보기 좀 불편하니까 한번 그냥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L이 레프트 쪽이 이쪽으로 가게. 그래서 보기 편한 거는 항상 레프트 쪽이 오른쪽으로 간 게 보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VD 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더 이제 익숙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측 횡화, 오른쪽 라이트 레터럴이랑 VD 뷰, 벤트러 도살이 여기 있는 VD 뷰라고 했죠. 그래서 두 장을 찍고 우측 횡하니까 R 라이트 이렇게 해주고, VD로 찍으면은 우리가 보는 오른쪽이 왼쪽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레프트를
우리가 보는 오른쪽에다가 딱 놔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두 장을 찍게 된다. 그래서 보정하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눕고 위로 눕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두 장을 찍어야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